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준생의 백수병과 실업병을 말끔하게 해결해줄 잡닥터 강은정, 공기업 박살내기 콩박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1번 문항 작성 전략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은 충분히 하셨나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 기업에서 원하는 바로 그런 인재입니다. 또한 저는 이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 신보 또는 도둑놈 신보라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만약 아직까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너무 바쁘다 보니 하지 못하셨다면 영상 시청 후에 반드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하셔서 직무 역량과 기업 적합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드러내는 키워드부터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쓴 자소서는요, 면접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항 작성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가로 열고 타인의 요구사항 파악 내용, 당시에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영역인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영역인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1번 문항을 작성하시면 효과적인 문항 작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위 영역인 문제 처리 능력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문제 인식 능력, 대안 선택 능력, 대안 적용 능력, 대안 평가 능력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영역인 사고력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은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위 능력인 경청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음성정보와 매체정보 듣기 능력, 음성정보와 매체정보 내용 이해 능력, 음성정보와 매체정보에 대한 반응과 평가 능력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의 또 다른 하위 영역 능력인 의사표현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말로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대화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 능력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걸 거야, 의사소통 능력은 이러이러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직업 기초 능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직업 기초 능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역량을 강조하실지, 그래서 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시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결정하신 후에
문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컨설팅 과정에서 자소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거든요. 일단은 뭐 기업 분석 마인드맵도 작성을 하고 직무 분석 마인드맵을 작성해서 직무 키워드와 기업 키워드를 도출한 후에 자소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각각의 문항 작성 전략이 완전히 구조화 작업을 거친 후에 자소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완성된 자소서 문항들을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 공기업 취업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항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이때에도 타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내용, 당시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서두인 첫 번째 단락에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랩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에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고 무슨 문제 상황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고객 만족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문항 내용의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첫 번째 단락에서 주장했던 직무 키워드와 기업 키워드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서술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랩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에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요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뭐뭐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고 마침내 고객분께 어떤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에피소드를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하고 증명했던 직무 키워드와 기업 키워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지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뭐한 능력을 통해 직무 목표와 기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 분석을 통해서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키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소서의 질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좀 제가 표현이 좀 과하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은 친구들이 1차 첨삭, 2차 첨삭을 거쳐서 최종 완성본이 나오면 본인 자소서 문항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갖고 저한테 소름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제가 제시하는 방법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 컨설턴트라든지 모든 취업 강사분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이라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자소서 문항을 작성하실 때는요, 소타이틀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소타이틀을 작성하셔서 역량과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잡닥터 강정 그리고 공기업 박살내기 공부하기였습니다. 저는 한국관광공사 이번에는 자소서 2번 문항 작성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